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대 파견을 비롯한 국제사회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우리 긴급 구호대도 현지로 떠났습니다. 민주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가결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레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쌍방울그룹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임원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압송될 예정이어서 쌍방울 관련 각종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여러 군데에 멍이 든 채 숨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학교에도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강제 입원을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사설 구급대원들이 오늘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구급대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하루 만에 6천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터키 남부의 항구 도시 이스켄데룬에 있는 주립병원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하면서 안에 있던 환자들은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Burada yaklaşık hastalarla birlikte 15 kişi olduğunu doktorumuz söyledi. Şu an içerideler. Yalnız altına girilemiyor. Sadece şu dolap tutuyor 3. katı. 참상이 드러나면서 튀르키예의 사망자는 5천 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는 2만여 명을 넘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서북부에서도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과 반군의 통제 지역을 합하면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천 명과 4천 명에 근접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는 이미 6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을 덮친 강추위 등 악조건이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any families now face having lost everything, forced to sleep outside in the middle of winter. It's now a race against time.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에 따라 사망자를 최대 2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진이 강타한 10개 주에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fet bölgesine yakın yerlerden başlayarak kış sezonu sebebiyle zaten faaliyetlerine ara vermiş olan otellerin afetzedelerin hizmetlerine sunulması için gereken planlamalar yapılıyor. 튀르키예는 앞서 일주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오는 13일까지 전국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이번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과 강추위 등으로 구조 작업은 더디지만 아이들의 기적적인 생還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구조대원들이 거대한 건물 더미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참 잔해를 걷어내고 파헤친 끝에 드디어 다리 한쪽이 모습을 드러내고 아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가까스로 건물 더미를 빠져나옵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적의 생화는 이어졌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아이.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아이를 끌어올리자 구조대원들 입에서 감격의 탄성이 나옵니다. 알라후 액bar, 마샬라ह.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에서 아이들이 구조되면 마음 졸였던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안도합니다. 때로는 콘크리트 사이에서, 때로는 갈라진 땅구덩이 속에서 구조되는 아이들. 하지만 기적의 생환보다 구조의 손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쏟아지는 눈에 강추위까지 겹친 지역은 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Şu gördüğünüz arkamdaki enkazda 2 tane yeğenim var. Dün saat 2 sıralarında şu bina çöktü. Bunun gibi belki yüzlerce bina daha çökmüş. Ve binlerce insan var şu anda bu enkazların altında.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 피해에 노출된 아이들은 무려 140만 명. 계속되는 여진과 추가 붕괴 가능성으로 아이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우리 국민 한 명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국민이 현재 현지인의 차를 타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하타이주를 여행하던 우리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무사히 대피 중이지만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공관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강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 피해 지역은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 역부족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도착한 독일 구조대가 60대 여성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Die Frau lag sehr tief im Trümmerberg drin. Die Trümmer waren extrem instabil, aber wirklich brandgefährlich. Da war die Frau von einem Kühlschrank blockiert. Und der Kühlschrank war gefüllt mit Lebensmitteln, mit Flaschen und dann Witz. 하지만 이렇게 구조대가 도착한 곳은 피해 지역의 일부입니다. 상당수 지역은 주민들이 직접 건물 잔해를 걷어내며 가족 등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뭐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시내를 나가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Adeta bir hayalet şehir gibi olmuş. En az 50 yıl geriye gittik. Hayatımız mahvoldu, çocuklarımız mahvoldu, hayatımız gitti. çocuklarımızı, anamızı, babamızı kaybettik. 튀르키예 당국은 구조 작업과 별도로 생존자들에게 우선 비상용 텐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 거처입니다. Çadırlarda kalıyoruz. Nereye kadar, kaç gün kalacağız bilemiyoruz. Artçılar devam ediyor. Hemen bunun da ne kadar süreceğini bilemiyoruz. Şu anda çok bir perişanız böyle. Bir şey diyecek söz bulamıyoruz bu kadar. 하지만 시간은 생존자들의 편이 아닙니다. 진앙인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의 기온은 이날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Continued aftershocks, severe winter conditions, damage to roads, power supplies, communications and other infrastructure continue to hamper access and other search and rescue efforts. 전문가들은 24시간이 생존자를 발견할 골든타임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급구호대가 어젯밤 공군 수송기 편으로 튀르키예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외교부와 119 구조대, 한국국제협력단 등 60여 명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인 50명을 포함해 모두 1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 4차례에 걸쳐 총 127명의 구호 인력을 파견한 사례가 있지만 단일 파견 규모로는 이번 튀르키예 긴급구호대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라며 대선 불복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이 아닌 국면 악화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혼란과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때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분들, 또 탄핵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문책하는 건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야3당이 공조하는 만큼 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반성과 책임은커녕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내팽개치고 입만 열면 책임 회피와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넘은 경우는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탄이냐 국회의 책무냐 명분을 앞세운 여야의 여론전은 표결 이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0일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또 한 번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 이 대표 측근에게 흘러간 대선 자금이나 뇌물 등 대장동 뒷돈에 대한 입장을 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다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평일에 나오기로 한 겁니다. 1차 조사 열흘 만에 확답을 내놓은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강력한 주중 출석 요구가 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국정에 집중해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평일에는 여러 가지 실제로 당대표가 할 일이 많거든요. 굳이 이렇게 평일날 꼭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검찰의 입장은 참 선뜻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날짜를 두고는 절충점을 찾았지만 이제 문제는 출석 시각입니다. 이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보다 빠른 오전 9시 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1차 조사 때도 검찰이 통보했던 시각보다 1시간 늦게 나왔던 만큼 사실상 오전 11시 조사가 유력해 보이는데 검찰은 일단 예정대로 2차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선 대장동 수사의 본류인 배임과 민간업자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검은 돈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미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여만 원과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 2억 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뒷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공동으로 약정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첫 조사 때는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사실상 답변을 가름해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라 검찰과 이 대표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를 국내로 송환해 김 전 회장이 썼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쌍방울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의 송환도 앞두고 있어서 대북 송금 의혹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가 검찰 수사관들에 이끌려 인천공항을 빠져나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전 회장과 함께 출국해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김성태 회장 잡힐 때는 어디 계셨어요?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태국 경찰에 붙잡히자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들고 캄보디아로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피 기간 누구랑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검찰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검찰은 이미 경기도 북한 사업비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성사 비용으로 북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송금을 뒷받침하는 자료 외에 송금 목적이나 대가성을 밝힐 구체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김 전 회장 진술에 의존해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서신을 통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로서는 증거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씨의 송환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 씨는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다가 검찰의 설득 끝에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김 전 회장 주변인들을 상대로 증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을 어렵게 만나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공조할 일이 많다, 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들이 오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 대표님이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의 모습, 또 전당대회 모습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결국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념 공세를 펼치며 당 정체성에 의문이 든다고 맹공을 이어가자 안 후보가 과거 단일화 전력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로는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함께 야당으로 민주당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제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우리 야당이 이기면서 정권교체의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가지고 이 정권교체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제 생각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 진출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이른바 컷오프로 불리는 예비경선 결과를 모레 발표합니다. 한편 김기현 후보는 오늘 보수 시민단체들과 만난 뒤 책임당원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안철수 후보는 경기도 평택과 안성, 이천 등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몸에 멍이 든 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학교에도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군 몸 곳곳에서 멍자국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30대 친아버지와 40대 의붓 어머니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 있는 우려 때문에 일단 둘 다 체포는 한 거고요. 갑자기 오게 되니까 진술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도 나가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를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학교 측 연락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담임쌤이 이제 학교 안 나와서 최근에 아마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체험학습이라든가 학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좀 있은 거죠.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멍자국은 아이가 자해에 생긴 거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두 동생을 부모로부터 분리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무인 경비 시스템 KT 텔레캅을 이용하는 일부 사무실과 가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이 안 열린다. 안에서 지금 갇힌 상황이 된 거죠. 통화 자체가 아예 안 된 상태인데다가 선착순을 접수를 하고 있다고. KT 텔레캅 관계자는 시스템 관련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2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있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24살 여성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 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북 구미 3살 여아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50살 성모 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 씨는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강제 입원을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사설 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구급대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병 환자인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아들의 증상이 심해지자 강제 입원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입원을 거부하는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을 70대 노모 혼자 병원에 데려가긴 어려웠던 만큼 사설구급대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사설구급대원 2명은 A씨가 저항하자 양손을 묶고 어깨를 눌러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A씨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며 경찰과 5분가량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으켜 세워진 A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은 구급대원과 경찰이 실랑이 하는데 정신이 팔려 숨을 잘 쉬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에 A씨가 목숨을 잃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눈물 막 흘리면서 제발 옷을 입혀서 병원에 가자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 목이 팍 꺾이는 거예요. 목이 탁 꺾이고 입이 까매졌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아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제압과 연관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인체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발생하는 급성 심장사가 사인이라는 건데 여기에 심장비대증 등 A씨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지병이 급사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제압 행위로 A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인력 요청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출동한 사설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에 대해 A씨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파출소 직원 2명의 조치엔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부가 70년 넘게 유지해온 국내 외환시장 구조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현재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고 국내 외환시장에는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JP모건이나 시티뱅크, 골드만삭스 등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 달러나 유로, 엔 등 선진 통화는 역외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며 금융기관의 국적,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시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가 국내 외환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급증한 무역 규모나 자본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국내 외환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48년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국내 외환시장 구조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외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서 당국과 시장의 규율에서 벗어나는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거래 허용을 하는 대신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인가를 받은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현물화 거래와 함께 단기 외환 거래인 FX 스왑 거래도 가능해집니다. 해외 거래가 불편하지 않도록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도 대폭 연장됩니다.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이 끝나는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해 10시간 30분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은행권 준비 상황 등을 보고 외환시장을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국내 외환시장이 선진 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자리 지표에 대해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를 입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워싱턴 DC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1월 고용 통계가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 통계가 이 정도일 줄 알았다면 지난주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지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긴축 정책이 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계속 축적되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무척 답답한데요.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여기에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진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한 가운데 경기와 인천, 충청,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서쪽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중서부 지역부터 먼지 농도가 옅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되찾겠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광주는 영상 1도로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11도, 부산 14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영남 지역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전남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65개 나라가 구조대를 급파하는 등 도움의 손길도 빨라졌습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있다 발견된 50대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아들은 동생에 이어 구조된 어머니의 생환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Bundan 2 saat önce kardeşimi çıkardık. 6 saatlik bir çalışma sonrası. Annemi de 2 saatlik çalışma sonrası kurtardık inşallah. İkisi de sağlam. 구조대원들은 영하 6도의 강추위 속에서 때로는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쳤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지역의 구조 활동은 더 열악하고 끔찍했습니다. 지진으로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파손돼 구조 활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리아 민간 구조대 하얀 헬멧은 지진 발생 후 처음 72시간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장 상황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إنسان حتى 30 ساعة الماضية. طبعا هذه الأرقام كما قلت هي في طور الزيادة وهي للأسف تحدث كل ساعة أو كل ساعتين يكون هناك تحديث جديد على هذه الأرقام.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병원마저 폭격 맞은 듯 부서지며 인명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Burada yaklaşık hastalarla birlikte 15 kişi olduğunu doktorumuz söyledi. Şu an içerideler. Yalnız altına girilemiyor. Sadece şu dolap tutuyor 3. katı. 지진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은 기부금과 각종 생필품을 분류하고 실어 날랐습니다. 국제사회도 앞다퉈 지원 의사를 밝히며 전 세계 65개국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긴급 대응 인력을 급파하고 30개국 동맹국의 모든 국기를 조기로 내걸며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피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도 애도와 위로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부디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대지진 소식을 듣고 SNS에 올라온 추모 게시글입니다.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도 이어집니다. 경제난 속에 지진까지 덮친 튀르키예를 위해 모금에 참여해달라거나 기부했다는 온라인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환대받았던 경험을 추억하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 모금 열기도 뜨겁습니다. 기부 플랫폼에는 여러 구호단체를 위한 기부금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6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구호단체들도 앞다투어 모금액을 포함해 수십억 원 이상의 긴급 지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영하의 날씨에 건물 밖에서 거주하는 이재민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방한용품 먼저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식량 그리고 쉘터 그분들을 쭉 제공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한인회에서도 교민들의 적은 힘이 남아 모아보겠다며 성금 모금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튀르키예, 내전의 아픔을 겪은 시리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들이지만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일자리 지표와 관련해 높은 금리를 이어가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고용과 물가 지표를 보고 필요할 경우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첫 질문부터 전곡을 찔렀습니다. 지난주 예상치를 3배나 뛰어넘는 일자리 지표에 대한 파월 의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Had you known that the jobs report was going to be as strong, would you have done 25 basis points or something different? We didn't expect it to be this strong, but I would say it kind of shows you why we think that this will be a process that takes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지난주 시장을 활짝 웃게 했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 표현이 재등장했지만 곧바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며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한 이유를 역설한 겁니다. So the services sector really, except for housing services, pardon me, is not really showing any disinflation yet. So our message really was this process is likely to take quite a bit of time. It's not going to be, we don't think, smooth. It's probably going to be bumpy. 파월 의장은 지난주 연준 회의 때 방점을 찍은 메시지는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일자리와 물가 지표를 보고 필요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파월 의장은 이번 대담에서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자신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도 거침없이 꺼냈습니다. 평소 추리소설과 자전거, 기타 연주를 즐기고 연준 의장 연봉은 19만 달러, 우리 돈 2억 4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장에서 나오는 낙관론을 의식한 듯 일각에서 예상보다 일찍 고통 없는 물가 안정을 말하지만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책임을 물어 제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에 맞지 않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자 정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법조인 출신 실세로 차관을 교체해 정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행안부는 재난안전과 지방균형 발전을 비롯해 정부의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라며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예비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연대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색깔론을 꺼냈고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단일화의 주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오찬 회동 뒤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나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세 번째 만남으로 양측은 많은 인식을 공유하고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동 직후 YTN에 출연한 김 의원은 사실상 나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과거 발언과 고 신영복 교수를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평가한 것을 포함해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까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보수정당, 정통 보수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당의 가치와 부합하는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검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 이후 잠시 공개 일정을 중단했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정견 발표회를 시작으로 다시 본격적인 표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색깔론 공세엔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에 일조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은 증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 정권 교체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제 생각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도 사퇴론도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본인의 대책을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친이준석계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을 작게 만드는 건 충신이 아닌 간신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공천에 개입했을 때 항상 우리 당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충성 경쟁하고 무조건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분들이 과연 본인의 공천이 위협받을 때도 오늘부터 이틀 동안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당심을 잡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금요일인 10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겨야 하는 야당 대표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와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도 함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법원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난방비 급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못한 채 상대방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대 쟁점은 연료 물가 급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원자재 인상에 따른 가격 조정을 미룬 게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기, 가스, 수도,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강하게 공공요금을 억누른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제안한 정유사 횡재세에 대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고자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밝혀주실 수 있으시나요? 횡재세는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서민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가격을 조절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폭의 가격 인상 부담을 국민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던 것을 이 경영 효율화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급속하게 이 도시가스값이 오른 거 아닙니까? 21년에 300% 이상 그래서 국제 가격이 올랐는데 요금은 한 번도 조정을 못했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에 한정돼 중산층이 신음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정부는 뭐하러 있습니까?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린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진짜 농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냐를 따지며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농민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 그건 농식품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고물가 속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 시각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으로 잘못 날아갔다는 풍선 하나가 중국의 자충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강경책에 힘을 실어주는 좋은 명분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증규 특파원입니다. 풍선이 터지자 환호성도 터져 나옵니다. Oh! Bro, it's down! Yeah! 풍선 격추 작전에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F-22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같은 첨단 전력이 떴습니다. 잔해 수거를 위해 바다에 군함도 여러 척 띄우는 등 판을 크게 벌렸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보낸 정찰 풍선이라고 못 박으며 증거 수집을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중국 견제용 포위망을 좁혀오던 미국의 강경책에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더라도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We concluded that conditions were not conducive for a constructive visit at this time. 미국을 향해 대결이 아닌 상생을 요구해온 중국은 스스로 대화의 기회를 깨버린 셈이 됐습니다. 협상을 통해 미국의 견제 압박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보려던 계획도 어긋났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간첩 풍선으로 낙인 찍으면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간 과학용이고 우발적 사고였다고 진땀을 빼며 해명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我们已经多次介绍了有关情况，我不掌握更多的信息。 미국으로 잘못 날아갔다는 풍선 하나, 고이든 아니든 간에 중국엔 자충수가 돼버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갖고 국내외 정치, 경제, 외교 현안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연설에서는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신의 경제 성과를 내세울 거로 예상됩니다. 또 최근 정찰 풍선을 보낸 중국과 핵 위협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현지 시각 5일 페루 남부 카마나주 마리아노 니콜라스 발카르셀시에서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애초 10명에서 20명 규모로 알려졌던 사망자 숫자는 이날 기준 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산사태 피해 지역 인근을 지나는 오코냐강과 마헤스강 수위가 불어나면서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토사에 밀려 강에 추락한 승합차에서도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러시아 중서부 툴라주의 5층짜리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4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러시아 긴급구조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 아파트는 가스 폭발로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일부 주민이 매몰됐으며 현재까지 이 가운데 4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습니다. 러시아는 건물 노후화와 안전규제 미비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뉴스였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연간 카드 승인액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충성 고객을 잡기 위한 프리미엄 카드 출시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는데 자금난을 이유로 정작 일반 고객들이 받는 혜택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여행 떠나는 발걸음은 한결 더 가볍습니다. 대학생도 됐고 시간도 많아지고 코로나도 풀리고 하니까 이제 제주도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이제 홀가분하고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른바 보복 소비가 일면서
지난해 연간 카드 승인액은 1,097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12.3% 증가한 수준으로 연간 카드 승인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항공기 등 운수업의 카드 승인액이 63.3% 급증했고 여행사 등 매출 회복으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카드 승인액도 30% 넘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소비 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회식이나 여행 등이 크게 증가하여 숙박, 음식점업 및 운수업의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카드사들은 기세를 몰아 연회비가 비싼 프리미엄 카드 출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번 유입되면 우량 고객이 될 수 있는 데다 장기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높은 수수료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만들 때 혜택이 얼마나 다시 돌아오느냐, 많으냐를 따져서 또 선택을 하고요. 선택하고 나면 그 카드를 계속 쓰는 편이죠. 동시에 허리띠 졸라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 한도와 무이자 할부 기간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겁니다. 자금 조달 금리가 너무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 조달 비용 역시 높아지게 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수익보다는 흔히 말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돼서 불편은 고스란히 대다수 카드 고객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매출에도 위험을 줄이고 이익 감소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에 고객 혜택 양극화만 점차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도 공기가 더 답답합니다. 특히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3배에서 4배가량 높게 치솟아 있는데요. 서울에도 조금 전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도 계속해서 초미세먼지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서쪽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고요. 중서부 지역부터 먼지 농도가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서쪽 지역은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광주는 영상 0.6도로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와 대구는 11도, 부산은 14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가 내리면서 대개 건조함은 해소되겠지만 강원과 영남 지역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